네, 이제 3차 시 AI 융합 영재교육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부터 다룰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한다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분량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이기 때문에 좀 더 개념적이고 실습은 여러분들이 따로 영상을 멈추고 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계속해서 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성형 AI는 2022년 10월 달이죠. 챗GPT가 등장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그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채팅창으로 왔다는 것이 충격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 LLM이라고 보통 그죠. 라지 랭귀지 모델. 굉장히 많은 양의 학습을 한 특히 언어, 글자로 되어 있는 음성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학습한 LLM이 나오니까 거기다 질문하면 만능으로 답을 해주는 거죠. 특히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근데 학습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래 생성형 AI LLM은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은데 GPT가 그거잖아요. 어, 원래 훈련되어진 거죠. 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으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요, 1부터 100까지의 온 세상이 지식이 있다면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번, 5번, 10번, 15번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띄엄띄엄 공부를 한 다음에 누군가가 4번을 물어봐요. 그럼 5번에 가깝잖아요. 근데 5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추를 하는 거예요. 5번의 어떤 내용을 한 90% 가져오고 그 다음에 1번의 내용을 한 10% 가져와서 그렇게 답을 하는 그게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AI가 알고 있는 것, 즉 LLM이 알고 있는 걸 질문하지 못하면 얘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량이 뛰어나면 점점 그 격차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챗GPT 5.2는 예전에 80%의 한각을 보였던 부분이 1.8%? 아니요. 18%의 한각을 보였던 부분이 1.8%로 줄었대요.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18% 정도 예를 들면 챗GPT 뭐 4.0 뭐 이런 거에 질문했을 때 오류가 18% 있었는데 챗GPT 5.2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하면 1.8%밖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달한 거죠. 근데 그것까지 되기까지는 중간에 굉장히 많은 기술과 기법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 필요 없지 않겠느냐? 아니요.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가장 최신의 LLM이라고 하는 제미나이 3.0 프로, 챗GPT 5.2, 그다음에 클로드 오퍼스 4.5 얘네들을 쓰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모르면요. 내가 정확하게 질문도 못하고 해석 분석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가 대표적인 거 세 개만 꺼내 왔어요. LLM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 세 개를 의미하고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워크플로우, 래그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2차 시에서 래그 잠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챗GPT나 이런 LLM이 학습량이 부족하니까 이걸 다 금방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럼 어떡하냐? 얘가 가서 보고 오면 되잖아요. 그게 뭐냐? 그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지식 네트워크. 거기 가서 가져와서 내가 답변하는 거. 이걸 정강 검색. 이걸 레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이건 내가 답변할 게 아니라 저쪽 가서 보고 오면 좋겠나라고 하는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일의 순서를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너는 저기 가서 저걸 보고 검색해서 그 자료를 찾은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져와서 나한테 알려줘. 이걸 워크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AI 워크플로우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때마다 일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시켜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어떠한 질문을 주든 간에 그 질문에 맞춰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AGI 시대로 가는 길이죠. 그러면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슈퍼는 이제 난리 날 거예요. 모든 행위를 기억하기 때문에 자율적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한 3년 뒤에 온다고 그럽니다. 그 뭐 가봐야 알 일이고요. 어쨌든 이런 시대에 맞춰서 툴들이 하나씩 자상하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챗GPT였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뭡니까? 퍼플렉시티. 요즘도 안 쓰시는 분 계시죠? 레그의 대명사입니다. 그다음에 AI 에이전트의 첫 번째 선두주자 젠스파크예요. 젠스파크는 처음에 퍼플렉시티를 흉내내다가 아예 에이전트 시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잠시 화면을 볼게요. 챗 GPT는 보시는 것 같이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쓰니까 지금 이렇게 유료 버전 쓰면서 뭐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5.2 버전이죠. 지금 나와 있는 거. 챗 GPT가 있고요. 그다음에 퍼플렉시티가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AI. 예. 이것도 저는 유료 버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 보니까 퍼플렉시티는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웹, 파이낸스, 지메일, 드라이브 이건 제 것까지 연결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출처에 가면 학술적인 거 드랍박스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다 끄고 웹도 꺼 볼게요. 이걸 끄고요. 여기다 물어봐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남 진주시 최근 맛집 우수 선호도 3위 이렇게 치면 뭐 정확하게 쳐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경남 진주시 최근 맛집 선호도 3위 하니까 그냥 가져옵니다. 근데 어떻게 가져오죠? 최근 진주시 맛집 후기 플랫폼 등에서 높은 평점을 얻으며 맛집은 다음과 같다면서 그냥 가져오죠. 진주 삼천포집 본점 뭐 내용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여기서 모든 걸 꺼뒀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이거를 새로 물어볼게요. 새로 여기서 웹을 키고요. 아까 웹을 껐잖아요. 웹을 키고 가서 이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바로 답변하지 않고 뭔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서 온갖 사이트 17개의 사이트를 검색해서 가져온 거예요. 답변이 다르죠. 그래서 나온 거는 진주냉면 하연옥, 제일식당 육회냄비, 천왕식당 이렇게 블로그 기반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레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그가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 뭐 재정에 관한 거, 또 심지어 요즘 나의 일정, 구글 드라이브 이거 키면 제 구글 드라이브, 제 일정표 이런 데서 가져와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내가 이번 주 해야 할 일을 알려줘. 그럼 여기 정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드랍박스, 학술은 논문이에요. 이 모든 걸 끄고 학술 관련된 내용만 가면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는 거예요. 단순히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연구 기능을 누르면 이제 워커플로우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AI 융합 영재 교육 관련 2025년 연구 목록 이렇게 치면 보세요. 연구 논문의 전문 네트워크 가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들 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죠. 근데 보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얘들은 퍼플렉시티라는 회사가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오면 이렇게 일을 진행해라고 워커플로우를 짜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계속 소스 검토하고 심지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작업의 순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워커플로우예요. 영어로 치면 워커플로우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쫙 정리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다음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쳤는데 작업을 여러 가지 합니다. 검색도 하고 소스 검토하고 내용이 없으면 다시 올라가 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럼 맨 마지막에 작업이 뭘까요? 결론을 짓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퍼플렉시티에는 달라붙는 아까 보셨지만 잠시 보였지만 챗GPT도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하면 되고 LLM을 선택한 다음에 레그는 여기서 정해놓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또는 내가 선택하는 연결 부위에 따라서 어디를 가져와서 가져올 것인가. 즉 LLM도 들어가 있고 레그도 들어가 있고 워커플로우도 들어가 있고 답변을 합니다. 현재는 모든 LLM은요. 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챗GPT 있었죠. 챗GPT를 이걸 누르면 여기에 더보기를 누르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소스 추가, 웹 검색 누르면 인터넷 검색에 오는 걸 붙이는 거예요. 이거 레그가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버셀이라고 하는 뭐 앱도 있고 아크로밧 요즘은 포토샵도 붙었다 그러거든요. 그림도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웹 탐색, 뭐 심층 리서치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생겨난 거예요. 즉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워커플로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에이전트는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젠스파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죠. 젠스파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젠스파크는 아예 대놓고 이건 뭐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고 알려주는 것 같고요. 보시면 슬라이드도 만들어주고 시트도 만들어주고 문서도 만들어주고 개발자 심지어 그림 다 만들어줍니다. 그 여기도 보면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할래, 뭘 연동할래? 그럼 여기다가 AI 융합 영재교육 최근 연구 동향 이렇게 해놓고 이걸 때려볼게요. 딱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얘가 슈퍼 에이전트가 활동이 되면서 thinking 이 사람 뭘 요구하지? 판단한 다음에 학술 검색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걸 눌러보면 얘가 무슨 작업하는지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기가 알아서 논문을 다 뒤지고 제가 최근 연구 동향을 했으니까 수업 자료 찾기도 충분히 가능해질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럼 여기는 내가 레거도 연결 안 시켰고 뭘 하라고도 안 했어요. 이건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 질문을 바탕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 다듬기도 합니다. 제미나이도 이 모든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도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툴을 써야 될 것이냐? 보시다시피 레그도 있고 워크플로우도 있고 에이전트도 있는데 아까 봤던 젠스파크에도 LLM을 뭘 쓰는 걸 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어떤 LLM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우리가 3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챗GPT는 선점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챗GPT는 처음 개발될 때부터의 그런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때문에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일을 시키거나 아직 접근하지 않은 일들 할 때는 챗GPT가 좋아요. 자꾸 정답을 요구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정답 요구하는 건 차라리 제미나이가 나아요. 왜? 제미나이는 구글이라고 하는 엄청난 크롬, 구글 검색 얘를 가지고 있죠. 또 뭘 가지고 있냐? 유튜브도 가지고 있고요. 구글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인류에서 아마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니까 정확한 답을 유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학습량이 많다는 거죠. 또 구글 자체가 뭐 구글 사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잖아요. 즉 멀티모달, 텍스트, 문서, 음성, 영상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노 바나나 프로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죠. 1차시, 2차시에서 봤던 그런 인포그래픽들이 있잖아요. 다 이 제미나이 3.0 프로로 구동되는 나노 바나나 프로라는 엔진으로 만든 거죠. 이미지 특화된 엔진이죠. 기반은 제미나이 3.0이에요. 챗GPT는 그 기술이 부족하니까 최근에 포토샵을 내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 봤을 때 포토샵이 보였잖아요.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면 포토샵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가 그냥 압도적으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클로드는 어떤 거냐? 클로드는 이런 에이전트 기술의 기반 기술인 MCP라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얘는 전문가들이 쓰기 정말 좋은 거예요. 특히 글 쓰는 것이 완벽합니다. 인간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모를 정도로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글이 AI가 쓴 거냐 사람이 쓴 거냐 사실 그 판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쓴 글도 AI가 썼다고 인정하기도 하고요. AI가 쓴 글을 인간이 썼다고 인정 못합니다. 왜냐? AI는 아부쟁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면 그 의도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성능과 기능이 비슷비슷하지만 목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고민이 필요해요. 상상력을 요구하는 연구 쪽은 챗GPT를 응용하는 게 좋고 또 뭔가 수업용으로는 제미나이가 쓰기 좋고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클로드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쓰느냐 추천해 드리냐면 구글 AI 스튜디오를 추천해 드립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는요. 살펴보시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온갖 엔진들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엔진, 나노바나나 프로, 비디오 베오2, 오디오까지 TTS 글자 읽고 하는 거. 요즘은 구글이 이 이어폰을 만들어냈죠. 동시 통역이 바로 되는, 딜레이가 한 1초 정도? 그래서 미국인하고 한국인이 영어, 한국어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까지 나왔거든요. 한 1초 딜레이더라고요. 그게 이 TTS 엔진이 개발됐기 때문에 LLM이. 결국은 제미나이는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건 구글 로그인만 되면 무료가 됩니다. 물론 유료 버전도 있어요. 유료 버전은 좀 용량이 많이 드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살표, 여기 체인이 있거든요. 저는 유료 버전도 쓰기 때문에 이런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셀렉트 키를 선택하면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질문할 수 있는 게 비용을 지불해서 쓰게 됩니다. 비용 지불하는 게 주로 뭐냐? 바나나 프로 같은 거. 이거 비용 지불해야만, 페이드 돼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경우에만 이걸 쓰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끊어 놓으면 되죠. 이건 쓴 만큼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바나나 프로, 이런 엔진들을 뭘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쓰면 이제 API 결제라고 뜨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왜 교육용으로 좋냐면, 지금 제가 이 구글 AI 스튜디오 열었죠. 다른 폴드를 열고 구글 AI 스튜디오 열려도 또 열립니다. 반복적으로 열릴 수가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이 비오 올 히스토리를 보면 모든 작업한 것들이 다 나타나고, 예를 들면 AI 과학 주제 토론 분석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누르면 제가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가 여기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가 개인 계정 하나를 만들고 또는 한 두 개를 만들고 어떤 모든 부분은 계속 이것만 쓰게 하면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남겨놨는지, 어떤 질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글 AI 스튜디오를 쓰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적인 교수학습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창의적인 학습 도구로도 쓸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AI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초기에 LLM을 쓸 때는 이 제로사처럼 뭐뭐 해줘, 뭐뭐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예시를 주면 잘한다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단계별로 물어보면 잘한다는 거예요.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해라. 이 단계가 사실 워크플로우의 기반이 되는 COT 기술이에요. 체인오브 소트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프롬프트의 질문은 항상 이 4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너는 지금부터 뭐야? 그리고 뭘 목적으로 해? 그리고 너는 이런 배경을 가진 속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돼. 이렇게 4가지의 역할, 목표, 맥락, 형식을 다 갖췄을 때 가장 답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보세요. 당신은 영재교육 전문가이자 프로젝트 기반 학습 설계 컨설턴트야. 초등 영재 학생을 위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구성용 교사의 정보를 만들려고 해. 역할과 목표와 맥락을 부여하고 답을 주면 형식은 안 주더라도 형식은 자기가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답변해야 완벽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이걸 만들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만들어 주는 거를 메타 프롬프트라고 그러고, 제가 이거 만드는 기법은 또 따로 연수할 만큼 뭐 좀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요구 사항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에는 제가 만든 거 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챗 GPT를 이용해서 상상력을 요구하는 것들, 지금 제가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영재, 초등 영재를 위한 뭐 8시간, 4시간짜리 4시간, 그 다음에 뭐 AI 융합 교육 프로그램, 교수 학습 과정안.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써주면 그냥 얘가 바로 과정안을 짜주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프롬프트예요. 바로 짜주는데 왜 필요하냐? 그러면 안 돼요. AI는 내가 쓴 말보다는
자기가 생성한 말을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여기는 챗GPT의 상상력을 동원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줍니다. 잘 모르면 질문하도록 돼 있어요. 너가 몇 학년 대상이야? 너 몇 시간 하려고 그래? 저는 이미 이걸 줘 놨어요, 사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들이 너는 이런 기법을 역할 부여하고 체인 오브 소트 이용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 이용해서 생성됐습니다. 프롬프트가. 그러면 얘만 카피하면 돼요. 얘를 카피해서 생성형 AI에 물어봐도 돼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수업이 요구되니까 구글 AI 스튜디오 가가지고 제미나이 3.0 프리뷰, 물론 제미나이 가서 해도 돼요. 근데 제미나이 가서 쓰면요, 또 용량 제한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뭐 5시간 뒤에 쓰세요 이런 게 뜨잖아요. 그리고 이 구글 AI 스튜디오가 가진 장점이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제 이걸 이해해서 자기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 작업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아요. 보면 이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켜놨죠. 지금 열어서 뭘 하는지 작업 순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코시티라고 프로그램을 얘가 교사학습 과정안을 짜옵니다. 이렇게.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이걸 좀 닫을게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이 결과물을 이제 굉장히 길게 나오네요. 예, 예시들이 나와요. 시간이 다 끝났어. 다 된 것 같네요. 네, 끝나면 여기가 스탑이 되겠죠. 예,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알아낸 방법 중에 하나는 위 답변을 캔바 스타일의 HTML 문서로 작성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 답변들을 가지고 웹문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캔바 스타일이라는 말이 뭔가 캔바를 이용한 말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간용어처럼 쓰인대요. 캔바 스타일 그러면 캔바가 원래 이미지 툴이고 요즘은 생성의 AI에 붙었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수업 자료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디자인이 세련된 동일한 디자인과 이미지를 가진 이런 의미라서 그런 식의 어떤 뜻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로 주어졌던 답변을 캔바 스타일로 바꿔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쁘게 좀 정리되는 그런 느낌의 HTML을 만들 거고요. 이렇게 쭉 만들고 나면 열심히 웹문서에 나오는 디자인 컬러 넣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길게 쓰인 답변을. 그리고 정리가 끝나면 완성되면 HTML 문서로 주어지고 그 HTML 문서를 제가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다운이 됩니다. 얘를 열면 이제 완성된 결과물이 제시가 되는 거죠. 미래를 구하는 AI 에코시티 설계자. 이렇게 해서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1차시, 2차시, 3차시 어떻게 될 건지가 정리되는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약식으로 짜고 있죠. 좀 복잡하게 짜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그걸 해달라고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좀 더 뭐 구체적 지도안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도 계속 물어보잖아요. 반복적 개선 옵션이라고 더 이상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툴은 뭐냐면 이거는 제미나이로 만들었어요. 왜 제미나이로 만드냐면 뭔가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는 진짜 좀 정밀 좀 고급 사용자들이고 얘는 꼭 그런 지령자뿐만 아니라 보면 글쓰기, 코딩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들어가 보면 이제 제미나이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제미나이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했던 거 물어볼게요. 그대로. 뭘 물어보냐면 아까 여기서 이거 물어봤잖아요. 초등 영재를 위한 그대로 똑같이 물어볼게요.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니까 이거를 이해해서 얘도 프롬프트를 생성해 줄 거예요. 이건 제가 공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링크만 들어가시면 이 얘들을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정리해서 여기 이제 질문이 왔어요. 왜냐면 알려달래요. 자기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를 알려달래요. 지금 원래는 답을 해야 되지만 네가 알아서 다 해줘. 뭐 이런 말 쓸게요. 그냥 뭐 이런 말 쓰면 안 좋습니다. 그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 답변을 다 써주고 다 뭐 하겠다 써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되면 얘도 프롬프트가 나오죠. 이 프롬프트를 제가 또 카피하고 이걸 또 어디 가져가겠어요. 물론 제미나이에서 해도 돼요. 제미나이에 새 창 열고 해도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또 새로 가서 이게 여기 가서 얘를 넣고 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것에 따라서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만들어지는 내용은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이 만들어지면 또 제가 하는 게 뭐랬죠? 위 답변을 캔바 스타일의 HTML 문서로 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대로 정리돼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서도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실습은요 반드시 본인이 한두 번만 해보면 저 범용 프롬프트 설계사 그다음 프롬프트 치는 거 굉장히 유용할 거라 보여집니다. 역시 캔바 스타일의 HTML 문서로 작성해줘 하면 문서를 깔끔히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 시간이 또 영상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2개 요것만 있어도 웬만한 수업 자료를 만들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점검표 만들어줘. 구글 AI 스튜디오 가고 가시면 이 자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 가서 만들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융합 프로그램을 짤 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앱으로 또 만들어 있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실제 전문 앱 툴을 갖고 만들어서 유웨어라는 거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제 쓰고 문제사항 쓰고 뭐 이런 거 쓰면 다음 단계별로 이렇게 당구 문제 내가 수업을 설계할 때 PBL 할 거냐 CPS 할 거냐 성공 기준이 뭐냐 CPS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가면 또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획하고 설계가 가능합니다. 활동도 넣을 수 있고 스텝도 넣어서 내가 어떤 단계로 진행하겠다. 활동을 추가하고 스텝을 넣고 뭐 가겠다. 이런 것들이 작성이 가능해서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보고 검토하고 저장하기를 하면 여러분들 내용을 HTML 파일로도 저장이 되고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이 되어서 이거 열어보면 이렇게 학습 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제가 만든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까 그 QR을 찍으시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요거는 학생들이 쓰는 탐구 계획서 작성 도움이에요. 얘도 이렇게 눌러보면 이것도 앱으로 제가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거 누르면 학생들이 내가 탐구 일지를 언제 작성해야 되냐 작성할 때 탐구팀 뭐 이름 쓰고 또 얘는 AI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검색하거나 이걸 붙여놔서 이거 열면 그걸로 연결되도록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런 걸 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주제 선정하면 그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연동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아까 했던 거 한번 열어볼게요. 제미나이 툴로 만든 거 좀 다르죠. 프로젝트 가이아 만들어지는 수업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죠. 약간 제미나이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니까 한 번쯤은 열어보시고 본인 수업 설계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한 5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그와 워크플로우는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LLM보다 검색이 강화되는 레그가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지금 다들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 노트북 LM이라는 데서 엄청난 것들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노트북 LM에 가면 이 스튜디오라는 데 영상 만들고 오디오 만들고 마인드 만들고 인포그래픽 만드는 게 있어요. 제가 이 퍼플렉시티를 넣은 이유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때 여기서 자료를 검색해서
노트북 LM에 업로드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 지금은요. 이 노트북 LM이라는 거 다 무료입니다. 개수 제한이 좀 있지만 근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제가 했던 거 보시면 지금 우리 수업 자료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3-4시 자료를 눌러보면 3-4시 자료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쵸? 우리가 봤던 파워포인트 내용이에요. 그쵸? 얘를 올려놓고 여기에 동영상 개요의 요 부분에 맞춤을 누르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시사항을 주면 얘가 그게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했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포그래픽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인포그래픽도 보면 여기에 맞춤에 여기 어떤 내용을 써주면 이것도 약간 일종의 프롬프트죠. 이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그게 관해서 한참 시간 지난 뒤에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쓰시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쵸? 스튜디오 맞춤 설정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3차시 이건 PDF 파일만 들어가기 때문에 3차시를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3차시를 여기다 넣고 예를 들면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너의 기능은 제가 쉽게 하려고 번호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기능을 해서 노트북 LM 스튜디오의 자료 맞춤기로 할 수 있는 건 4가지예요. 오디오, 동영상,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슬라이드, 강의 자료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이 3-4시를 넣고 예를 들면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어. 예를 들면 3번이 인포그래픽이에요. 3번 강의 내용에서 공개된 QR로 공개된 사이트 안내 인포그래픽. 물론 인포그래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칠게요. 이렇게 치면 3번이 인포그래픽을 알아오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 읽어드려서 설정값을 줍니다. 나오죠. 그래서 요 설정값을 물론 노트북 LM에는 이 올렸던 3차시라는 문서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 문서를 바탕으로 가져오니까 그래서 코드 복사하고 조금 전에 올라가 있던 이 3차시 문서 그거예요. 그 인포그래픽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생성하면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집니다. 만들고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롬프트 생성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따라서 이 워커플로우, 에이전트 워커플로우 개념도 있고요. 에이전트 워커플로우도 역시 제가 지침 생성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챗GPT로 지침 생성기를 만드는 이유는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시면 영재교육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하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합니다. 워커플로우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거를 아까 챗GPT 가면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쓰면 자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앞에 했던 예시입니다.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 가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영재학생 에너지 이거 그냥 치면 안 나오죠. 근데 아까 워커플로우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전문가 팀이 있고 그 전문가 팀이 어떻게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지 즉 여기 인스트럭션에 넣고 명령을 때리면 얘를 먼저 실행을 하고 이 실행 환경 하에서 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건 계속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캔버스 스타일 HTML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다운받고 만들면 만들어진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냥 물어본 거랑 다른 점은 이거는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생성 안 하고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아까 나왔잖아요. 젠스파크 같이. 즉 이 에이전트는요. 도구도 쓰고 LM도 쓰고 이것들을 자유롭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젠스파크가 있고 요즘 또 가장 많이 쓰는 스카이워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얘네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좀 쓰다가 멈춰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들어오라 그래요. 왜냐면 크레딧으로 하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이 이 에이전트로서
굉장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젠스파크처럼 뭐 이렇게 시각해줘 도구 쓰고 만들어져서 문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만든 게 이제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질문을 제가 AI 융합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도구 쓰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엑셀 파일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줬는데 이거를 이제 좀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시각화 시켜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HTML 만들었고 얘를 누르면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명령 내렸던 거 가볼까요? 네, 이미 완성이 됐네요. 근데 문서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좀 다르게 보여달라 그러면 아마 만들어서 보여줄 거예요. 지금은 문서 형태입니다. 이것도 누르면 이게 관련되어 있는 자료 연결이죠.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가져왔는지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딥 리서치 프롬프트 키는요. 얘는 얘만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얘도 프롬프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딥 리서치 프롬프트 생성기도 재미를 만드는데 여기 가서 뭐 아까 이게 아니죠. 이건 지우고 뭐 초등 영재 AI 융합 교육 현황 이렇게만 치면 이런 에이전트에게 물어보기 위한 프롬프트를 생성해줘요. 그래서 얘들을 생성을 해서 그 에이전트에 쓰면 되는데 사실 에이전트에게 쓰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쓰기 힘들어요. 좀 쓰다가 이제 안 돼요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면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디 쓰느냐? 제미나이 여기 가면 제미나이 새 창 가볼게요. 새 창에 가면 여기 도구에 딥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고 사고 모드에서 시작 누르면 여기 있는 명령들을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찾아줘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맥락에 맞게끔 목적과 역할을 다 정해주고 그게 따라서 얘가 진행이 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순서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순서를 내가 수정할 수 있어요. 워크플로우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때부터 마치 이 젠스파크에 이런 작업하듯이 이런 중간 작업하듯이 일일이 작업 진행되는 거를 보여주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 수정 가능하거든요. 읽어보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구나. 연구 시작하면 이제부터 이 작업 순서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캔버스를 띄우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그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보고서 위에 웹페이지 만들기, 인포그래픽 만들기 누르면 도표나 웹문서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렸어요. 지금 사실 30분만 해도 되는데 이까지 온 이유는 LLM부터 에이전트까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더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맨 뒤에 있는 이 요약 영상 노트북 LM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좀 더 반복하시면 학습하시면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범용 프롬프트 설계사, 또 프로 설계사, 그 다음에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스튜디오 LM, 노트북 LM 스튜디오 쓰는 거, 리서치 하는 프롬프트 정말 많은 프롬프트를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한 1년 가까이 만들어 오고 다듬어 온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활용해도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AI 융합 영재 교육에는 충분히 모든 것들이 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